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의 공약 경쟁도 뜨거운데요. 어떤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는지 강원권 공약의 이슈를 살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홍영득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4월로 접어들었고 얼마 있으면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20대 국회와 비교해서는 강릉과 원주를 제외한 선거구도 획정이 됐고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14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정말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4.15 총선 이번 강원권 공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또 여기에 대해서 공약들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큰 게 역시 코로나19 사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혼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선거가 임박해서 만들어진 비례정당의 등장 또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강원도 측면에서 보면 상당수 선거구가 이 복합 선거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복합 선거구라는 것은 그동안 경제생활 문화 정서를 공유하지 않은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 특징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새로운 현상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강원권 공약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선 대부분의 후보들이 가장 강조하는 공통적인 특징은 SOC 기반의 지역개발 공약들이 넘쳐난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주민 접촉의 그 한계 때문에 그 동영상 등 온라인 소통에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거 선거 전략으로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구체적인 그런 그 공약에 있어서의 어떤 그 쟁점들을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사안들을 몇 가지로 그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중요한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그 보고 있냐는 거. 그 다음에 그 국방개혁 2.0이라고 그러죠.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군 부대가 지역에서 이전되면서 지역의 그 피해나 이런 그 지역의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논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춘천의 레고랜드에 대해서도 이 단골 메뉴죠. 레고랜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또 책임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이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주 교도소가 이전되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후보들의 그 방안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고요. 특히 그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국도 44호죠. 이 통행량 감소에 따른 지역 경기 위축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런 논란이 있는 이런 그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 생활 공유가 안 되는 지역적이고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으로 논란이 참 많았는데요. 선거는 공약이 중심이 되는 정책 선거가 돼야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후보자와 유권자 간에 접촉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또 여기에 대대적이고 급한 선거구 획정과 함께 사실상 정치적인 신인들 경우에는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제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거라는 우려 또한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그 잠식하고 있다, 묻혀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다. 그래서 이 총선은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그 총선 시기에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이슈들이 분출하듯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후보들을 선택을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그 상황이고요.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마스크 선거다. 이 마스크 선거라는 것은 후보자도 반쯤 얼굴을 가리고 유권자도 반쯤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네. 후보자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는 공약보다도 어떤 그런 그 심판론이니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온라인 미디어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치적인 풍경이 상당히 전과는 많이 바뀌었는데 공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유권자들과의 약속입니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또 당선되기 위한 남발성 공약이 아닌 앞으로 우리의 4년을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총선 공약들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4년 동안 20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죠. 여기서 이제 지난 20대 국회의원들 공약 이행률을 평가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46%에 그쳤습니다. 반이 안 되는 네. 그 달성률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5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네. 합니다. 비교적 높은 편인 건가요? 예, 다른 네.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50%가 안 되는 공약 이행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공약 분석에서 재밌는 그 현상들을 보면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후보를 선택하는데 그리고 공약을 평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들이 있어요. 네. 우선 먼저는 입법부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입법 공약은 전체 대비 15%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지역의 대표이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공약은 23%에 불과하다는 게 네.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예산 심의권을 가지는 것이 예산 조정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공약이 59%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 이 국회의원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공약들, 즉 얘기하면 실현할 수 없는 이런 그 공약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무책임한 지역개발 공약들이 넘쳐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20대 국회에 이제 그 선거 공약을 평가하면서 이제 나타난 함의들인데 네. 이번에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국회의원들의 어떤 공약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공약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책임한 SOC 중심의 지역개발 공약이 많다고 짚어주셨는데 네. 또 어떠한 공약을 내고 지켜질지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어떤 후보에게 소중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지 유권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정당에서는 어떤 공약들로 표심 잡기에 나섰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과 그 미래통합당 양당의 그 공약들을 보면 우리 강원도는 오랫동안 이 규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피로감이 상당히 큽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적경 지역에 대한 어떤 규제들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이런 사항들인데요. 그래서 양당 공히 규제 개혁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산업 육성에 대한 이런 그 공약들도 단결 메뉴죠. 늘 이제 등장하는 이런 건데 사실은 뭐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의 어떤 공약들을 보면 특별히 새로운 그런 공약들은 없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가겠다는 정도의 그 공약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외에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강원도 군인의 주민등록지를 군부대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하겠다는 이런 공약들도 있고 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강원도 신산업 발굴을 하겠다는 이런 그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또 그 이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속적 육성이라는 이런 공약들이 있고요. SOC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그 안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양당의 어떤 그런 그 공약들 보면 아쉬운 거는 참신하고 새로운 이런 공약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쉽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공약들이 대부분이 그동안 해오던 어떤 그 전략들이고 민원 해결성 공약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지역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지역의 주민들의 그 민원 해결성 작은 부분의 어떤 공약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제시해왔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공약들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짚어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지역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선거구인데요. 원주는 갑과 을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나 신도시가 포함된 원주 을과는 달리 구도시가 포함된 원주 갑 선거구는 보수의 성향이 짙고 원주 을은 좀 진보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먼저 원주 갑 선거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약들이 제시됐나요? 예, 우선 그 원주 갑 선거구의 그 후보들 민주당 후보인 이광재 후보의 선거 공약을 보면 특징적인 게 교육에 대한 그 공약이 첫 번째 대표 공약입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위원회를 신설을 첫 번째 공약으로 놓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통합당의 박정아 후보는 혁신 성장 정책으로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이런 게 첫 번째 1호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저임금제라든지 주 52시간제 근무 같은 이런 그 제도로 획일적인 적용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지역별 차별화를 시키겠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이 이광재 후보의 그 공약들 중에서 생명건강산업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원주와 여주의 복선 전철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건 상당히 그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지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현안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원주 교도소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광재 후보는 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정아 후보도 4차 산업 체험 멀티 생활문화관으로 조성하겠다는 이런 그 공약을 하고 있고 권성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기존 교도소 건물을 원형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멀티 법무 테마 파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테마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게 재밌는 그런 그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원주 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주 을과 강릉 지역은 후보자가 6명, 최다 후보가 나온 곳인데 이번에는 특히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강호 미래통합당 후보의 리턴 매치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들을 내놨나요? 예, 두 분의 공약도 대비되는 공약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민주당의 송기현 후보 1호 공약은 원주를 창업도시, 연구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강우 후보, 통합당의 이강우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 공약들이 그 특징적인 거고요. 원주의 그 5대 공약에서 경제, 일자리, 물류, 교통, 관광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야에서 5대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원주 갑의 이광재 후보가 공약을 하고 있는 여주 원주의 그 복선 전철 공약은 이광재 후보도 그 같이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특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다음은 20년 만에 분구가 된 춘천 선거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의 경우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통합당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위반이다. 뭐 대학교를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설립의 권한은 교육감에 있는데 또 반면에 김진태 후보는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위반이다. 이런 설전이 오갔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허영과 김진태 후보가 내세운 GTX-B 노선이 서로가 공약을 베낀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뭐 제가 개별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소개하고 비교하는 이런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각각 후보들의 어떤 그런 그 특징적인 공약들을 보면 그 허영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국가 시민정원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진태 후보는 도청 이전을 막아내겠다는 이런 그 공약들을 하고 있고 엄재철 후보는 국가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약속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후보들의 어떤 그런 그 공약들의 특징들을 보면 허영 후보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X 광역급행 철도를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공약들을 하고 있고요. 통합당의 김진태 후보는 제2혁신도시를 유치를 하겠다는 이런 그 공약들이 여러 다른 지역 후보들하고 같이 네. 공약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내버스 노선 원상복귀, 춘천의 시내버스 노선은 원상복귀 공약도 이 다른 후보와의 이제 그 차별되는 거고 국제학교 신설하겠다는 거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공약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김진태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그 공약들이고요. 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선거구와 강릉 지역의 공약들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두 지역도 지역의 현안들이 분명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에서는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그 침체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가 비슷한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지역이 침체되는 것을 막아보겠다, 최대한 막아보겠다. 그다음에 국방개혁을 지금이라도 중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공약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강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런 그 공약들이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류 거점 단지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그 공약들을 대표 공약을 하고 있고요. 통합당의 홍윤식 후보는 첨단 융복합 미래도시를 건설을 하겠다. 그다음에 무소속의 권성동 후보는 제2혁신도시를 유치를 하겠다는 거고 무소속의 최명희 후보 역시 국제관광 특례시 지정을 추진을 하겠다는 게 네. 대표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공약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시민들이 공약을 어떤 기준으로 보다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공약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네. 유권자들이 이런 공약을 판단하실 때 그 스마트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후보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아주 추상적인 그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약인가 그리고 정말 달성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역의 특성과 연계되어서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일정을 명시를 하고 있는가 재원 조달 여부와 같이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4.15 총선과 관련해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유권자 여러분 이제 4.15 총선거까지는 2주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네. 많지 않고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앞으로 긴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맡길 그 후보들이 얼마나 의욕적이고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역량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약뿐만 아니라 인물 됨됨이도 여러분들이 살피셔서 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강원도 8개 선거구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떤 공약이 지역을 위한 실천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후회 없는 한 표를 행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홍영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